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순살브리핑 이메일 뉴스레터에서도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월간 서학개미 순매수 순위를 발행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이제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한 달, 2022년 7월 동안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을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당장 이게 순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어쨌든 1위부터 10위면은 다 굉장히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네임들을 알고 나면은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임팩트 있는 1위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1위는 티안치 리튬이라고 중국에 있는 리튬 업체죠. 그래서 사실 리튬이라는 게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크면서 그 뒷단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인 리튬, 이게 다 같이 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체인이 리튬을 마이닝하는 리튬 광산이 있고, 이제 캐낸 리튬을 정제하는 이제 리튬 리파이닝 업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리튬 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전 세계에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회사가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이 리튬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순위가 이 5개를 크게 꼽아보면은 이 알버말, SQM, 간펑, 티안치, 리벤트, 이렇게 5개가 굉장히 이제 올리고폴리라 그러죠. 이제 몇 안 되는 회사가 나눠 먹는, 이제 모노폴리가 하나고 듀오폴리가 2개가 나눠 먹는다고 하면은 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폴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5개 정도가 먹고 있고, 그 중에 이제 4위 정도 하는 업체가 티안치 리튬이고요. 이 회사는 역시 이제 중국의 업체이고 심천에 원래 상장이 돼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왜 1등에 위치했냐 보면은, 사실 중국 회사들이 자금줄을 땡기기 위해 글로벌 소스 오브 머니, 글로벌 자금원을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 해외에 나가서 상장하는 게 굉장히 추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홍콩에 나가서 상장을 하는 게 이제 추세인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상장은 어려워지고 이제 거의 다 다시 홍콩으로 몰려가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심천에 이어서 두 번째 상장할 장소로 홍콩을 골라서 7월에 홍콩에 상장이 됐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선두 업체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서 전기차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리튬을 만들라고 굉장히 이제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병목이 전기차 배터리고, 그 전기차 배터리의 병목은 리튬 생산, 이런 원자재다 라는 걸로 이제 리튬 업체들한테 생산량 더 안 늘린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 식으로 불만 표출하다가 이제는 그냥 테슬라가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 리튬 생산에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리튬 리파이닝 is a license to print money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리튬 마이닝과 리튬 리파이닝을 나눴을 때, 리튬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지만 이 리파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앙트프레니어들, 새로운 창업가들은 다 이거 하러 뛰어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제 소망을 밝히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등은 SQQQ, 이제 QQQ 숏이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ETF인 나스닥 100 지수를 쫓아가는 게 QQQ인데, 그거를 이제 3배로 쫓아가는 게 트리플 QQQ라고 해서 TQQQ, 그리고 그거를 3배로 역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SQQQ. 이제 완전히 숏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나락갈 거니까 나는 SQQQ에 베팅한다. 이런 베팅이 이제 7월에는 수학개미들 사이에 2등으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다들 이제 걱정을 하면서 SQQQ를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에는 주식이 반등을 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등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구글이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광고가 살아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디지털 광고업으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이 SNS들의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떡락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빠졌다가 이 알파벳, 구글처럼 디스플레이 광고, 이제 밀어내기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 검색으로 찾아오는 광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업 모델들이 있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어쨌든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을 했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좀 줍줍을 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달에 재밌었던 점이 4등이랑 5등이에요. 이제 4등이랑 5등을 묶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SOXS, 4등이 SOXS인데 이거는 반도체 섹터의 3배 레버리지 숏입니다. 반도체가 정말로 이제 나락으로 간다, 경기 안 좋아진다라는 거에 이제 3배로 숏한 거고, 바로 뒤를 쫓은 5등이 SOXL, 한국 사람들이 속쓰리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이거는 방금 전 4등인 SOXS와는 반대로 반도체 섹터의 3배 레버리지 롱 베팅이죠. 이제 반도체 섹터가 다시 간다, 올라간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말 이제 완전
완벽히 반대되는 이 두 종목에 정말 팽팽하게 서학개미들 간의 베팅이 몰렸고, 그만큼 사람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베팅이 정말 반반으로 나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대결을 보고 있고, 뭐 누가 이기든 어쨌든 간에 절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니까 어떤 쪽이 승리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투자 논리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SOXS와 SOXL 둘 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 반도체 지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만드는 이 반도체 지수를 추종을 하죠. 참고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을 했었는데, 라이센스 문제인지 어쨌든 간에 이 인덱스, 기초자산 인덱스가 바뀌었죠, 1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세부 구성 종목도 살짝씩 바뀐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베팅을 하는 이 상품들이고, 참고로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표로도 불리죠. 사실 뭐 기존의 벤치마크였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경기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던 지수였고,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제 기업체들,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됐건 어디가 됐건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많이 늘리겠죠. 그래가지고 미리 시설 증대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기가 올라오면서 후행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의 이제 선행지표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액이 계속 나오고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재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 7월달에 더 쌓였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우려들이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숏 베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항하는 이 반도체 레버리지 롱 베팅의 경우에는 7월 말에 통과가 됐죠.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된 칩스 플러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이 기대감에 이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 칩스 플러스 액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생산 설비를 짓는 업체들의 보조금을 엄청 퍼부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에다가 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 기존에는 생산 인력이, 생산 단가가 싼 해외로 나가서, 특히 아시아로 나가서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생산 설비이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를 특히 겪고 나서 더더욱 심해졌죠. 이거를 자국으로 돌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리쇼어링 추세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 플러스 액트를 가결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 한국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다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정해준 조건만 지키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미국 내 생산 설비 짓고 미국 사람들 고용하고 중국이랑 신규 계약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지키면은 어쨌든 이 밸류체인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다시 계속해서 퍼져 나갈 거다, 이런 베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OXL이랑 SOXS의 운용사인 디렉시온, 레버리지 ETF들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걸로 유명한 운용사죠. 어쨌든 여기서 아예 그냥 묶어서 이 두 개를 냅니다. 이 ETF들에 대한 팩트시트를 발행할 때 아예 두 개를 묶어서, 하나는 이제 부을 케이스, 하나는 베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묶어서 내고 있고요. 참고로 뭐 플러스 3배, 마이너스 3배를 각각 추종하는 숫자들이죠. 레버리지 ETF인 만큼 이 익스펜스도 뭐 1% 원저리로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탑10 홀딩스,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나를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부터 시작해서 뭐 팹리스 업체들,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 없이 다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7등이랑 9등, 10등이 ETF인데요. 하나씩 빨리 짚고 가면은, 7등인 UVXY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변동성에 1.5배 레버리지로 쫓아가는 상품입니다. 사실 이 변동성, 이 VIX라는 게 공포지수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 보통 이제 치솟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더 안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빅스에 단기로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 빅스가 올라간다, 변동성이 뛸 거라고 사람들이 베팅을 한 거고, 그 말인즉슨 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폭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변동성이 정말 들락날락 커지는 이 실적에 따라서, 이 각종 경제 지표에 따라서 정말 오르락 내리락 이 증시의 등락폭이 클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빅스의 수치를 보면은 최근 2022년 그리고 특히 하락장이었죠. 근데 최근 하락장 치고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작년 대비보다는 올라와 있지만, 이 팬데믹 때처럼 엄청난 폭락장에서 이렇게 튀었던 거 생각하면은 물론 올해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지금은 뭐 생각보다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위인 이 미국 천연가스 2배 인버스 레버리지 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상품인데, 참고로 천연가스 인버스에 베팅하는, 2배 인버스에 베팅하는 게 이 콜드였고, 천연가스 2배 그대로 롱 베팅을 하는,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보일, BOIL 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잘 나간다,
시황을 띈다고 하면 보일, 천연가스가 잘 안 된다, 시황이 식었다 이러면은 콜드, 이런 식으로 티커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매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로 굉장히 치솟아 있죠. 특히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이 노드스트림 1 가스관을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거기서 유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하는 식으로 유럽을 러시아가 굉장히 가스를 갖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그렇다 보니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을 굉장히 많이 의존해온 유럽,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많이 의존해왔는데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 가격이 엄청 뛰었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인접 지역에 보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천연가스들을 아예 유럽으로 보내는 이제 리라우팅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뭐 미국 천연가스조차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폭등해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에 이제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이 제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 배당주 ETF 관련해서 만들었던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 고배당주를 그냥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대한 이 커버드 콜 전략까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콜옵션까지 같이 파는 식으로 이 배당주 투자 플러스 콜옵션 프리미엄을 얹어서 가는 이런 상품인데, 아무래도 2022년에는 막무가내식 이런 성장주보다도 이렇게 탄탄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순위권에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달 서학개미들의 인기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 4등이랑 5등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베팅이 팽팽하게 관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8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인기를 끌었는지 한 달 후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